이거 저 포고님 찾았지요? 네. 이야, 이거 완벽하게 위장을 해가 있네. 지금 요거는 이제 저 젖비단 그물버섯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젖비단 하면 젖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젖비단 그물버섯은 이렇게 크면은 젖이 안 나와요. 어렸을 때 젖이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젖이 나오는 걸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버섯이 침엽수하고 이제 공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소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특히 뭐 어디 운동장을 새로 짓는다 그럴 때 옮겨 심으면은 이 버섯이 많이 나요. 옮겨 심고 나면 얘가 많이 났다가 그 소나무가 자리를 잡으면은 얘가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 공생한다기보다는 종속 관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헌에는 이제 공생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최고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물버섯 중에 젖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공원, 절, 등산로 이런 데 옆에 그런 데 많이 나요. 깊은 산 중 높은 산 이런 데는 안 납니다. 꼭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옆에 나니까 젖비단 그물버섯. 요건 이제 식용인데, 요게 그 독성이 약간 있어요. 어떤 독성이냐면은 설사를 하는 독성인데, 요걸로 믿거나 말거나인데 얘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배가 안 아파요. 그냥 설사는 쪼잔하고 말아요. 저도 이제 오래 먹어봤는데, 그래 이걸 어디 응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변비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지금 제가 했는데, 요걸 광공을 떼내면 잘 떨어져요. 광공을 다 떼내고 식용을 할 때는 굉장히 요처럼 잘 떨어지죠. 요렇게 제가 식용을 하면 됩니다. 뭐 별 맛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가 아니고 한 7, 80%는 설탕을 해요. 근데 심한 설탕 아니고 살짝. 그래서 저는 안 하던데, 맛 없는 식용입니다. 그리고 독성분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먹는 것보다는 구경하시는 걸 만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워낙 개체수가 많고 색깔이 변화가 심하니까 알아보기 조금 힘든 면이 많아요. 특히 요 대에 무당버섯, 그물버섯 대에 특히 많다고 했잖아요. 대에 점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점이 아예 안 박힌 것도 있고, 어떤 선명하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할 겁니다. 워낙 많이 나르고 또 높은 산중이 아니라면 젖비단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예. 비단그물버섯들이 보통 이중광공으로 되는데 얘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틀리죠. 예. 예. 그래도 저 비단 그물버섯 속입니다. 예. 젖비단 그물버섯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고 PD가 또 일쳤습니다. 그러게요. 야, 저는 혼자 다니면은 이 버섯 잘 안 보여가지고 못 찾는데, 덕분에 진짜 좋은 버섯 많이 봐요. 저는 요 버섯을 옛날보다 상당히 보고 싶었어요.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오늘 드디어 보게 되네요. 진짜 막 가슴이 찔 정도로 기쁩니다. 요거는 그 비늘버섯 속에 이제 갈색 밋밋한 비늘버섯. 갈색 밋밋. 이름 참 희한하죠. 네. 원래 국명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가 중간에 이제 저명한 박사분이 꽈리 비닐버섯이라고 또 이름을 또 올려버렸어요. 아, 그래가 일반인들이 전부 또 꽈리 비닐버섯 따라 하다가 그분이 또 활동을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다시 갈색 밋밋한 비닐버섯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건 이제 보니까 좀 크기도 괜찮죠. 예. 그리고 식용 겸 약용으로서 이제 뭐 상당히 피 쪽에 효과가 있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런 거는 보면은 아주 제가 본 것 한 수년 됐어요. 그때 본 게 굉장히 높은 산에서 봤어요. 그때 보고는 다시 못 봤는데, 높은 산에 아무 다녀도 안 보이더만 여기도 지금 깊은 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보이네요. 꽈리 비닐버섯은 아주 좋은 식용이고 약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채채가 드시면 합니다. 그리고 비닐버섯 특징 어떤 건지 보면은 비늘이 있어요. 이제 인편인데 비늘처럼 보인다고. 갈색 밋밋한 비닐버섯도 보면은 갈색이면서 밋밋하다가 뭐 갈색 밋밋한 비닐버섯인데, 이거 보면 이제 표현하죠. 알 수가 있겠죠. 턱받이는 없네요. 네, 턱받이는 없어요. 그리고 요 대에도 밑으로 이제 갈수록 색이 진해지면서 비늘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갈색 밋밋한 비늘버섯 아주 귀한 걸 봤습니다. 이 귀한 걸 보게 해준 보건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그러죠. 말만 하면 네, 뭐든지 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고 또
여기 산이 참 좋은 게 못 보던 버섯을 여기 오면 많이 보게 되네요. 아, 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이 버섯을 실물로는 처음 봅니다. 생긴 게 뾰족한 게 또 모처럼 생겼죠. 못버섯 해가지고 얘도 식용입니다. 이거는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뭐 보는 거는 오늘 처음 봅니다. 저 육안으로 보는 거는 사진으로는 봤지. 요 식용이고 이것도 어디 나는 데 가니까 조금 뭐 여러 개체가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개체가 나 있네요. 이 못버섯도 저 여러분들이 보면 상당히 좀 신기하고 또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네. 요 내린 주름에 주름살이 뾰족하고 이 가시 다 펴져도 요 뾰족한 부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못버섯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못버섯 주름살 색깔도 참 내린 주름이고요. 네, 색깔도 참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에 봤던 버섯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아마 그 정도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요거는 이제 아유 작아. 가늘이고 아주 작은 버섯인데 이 계절에 이제 약간 추워질락 할 때 그때 나는 버섯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요 애주름 버섯 속인데 애주름 버섯 속은 동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흡사하고 또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한 동정점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동정점 하는데 그 동정점이라는 거는 요 버섯의 뚜렷한 모습, 특징, 얘만 가지고 있는 모습, 그거 이제 우리가 동정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의 동정점이 뭐냐면은 대가 좀 길어요. 갓에 비해서 대가 좀 길어요. 대가 길고 요 바닥에 딱 놓고 사진을 찍어 보면은 대에 세로로 된 그 섬유산의 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세로줄 애주름 버섯 하는데 그걸로 동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기부에 털이 있다, 젓갈색인데 뭐 어떻다 하는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한 게 많고 워낙 작기 때문에 요거는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봤다 그러면 이거 아니 뭐 비슷하게 보여도 이건 버섯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추울 때는 하는 거니까. 찬바람 불고 늦가을 돼야. 그렇죠. 그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안 나요 이게. 요 시절에 오면 요거 하고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던데 그 두 가지 보면은 표가 날 겁니다. 요 귀한 버섯 봤으니까 저 다음 버섯 보러 이제 비가 올라가니까 또 빨리 네. 이동하면서 다음 버섯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비 떨어지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나무가 죽어가 썩어져가 이건 일부러 잘라낸 것 같네요. 잘라낸 나무에 이제 버섯이 또 이쁜 게 달렸습니다. 비가 와 놓으니까 약간 이제 펴지기 시작하네요. 요게 이제 골무버섯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자실층이 어렸을 때 보면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때 싹 막이 열릴 때 그때 최고 이쁘고요. 주름살이 중심생에서 옆으로 쫙 퍼지는 게 하여튼 이쁜 버섯입니다. 그리고 요 버섯은 나무를 잘라놓은 지 한 2년 지나고 난 후에 한 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면은 이 나무에 나지가 않아요. 요것도 이제 저 숙주목에 숲이가 있을 때, 껍질이 있을 때, 그때만 자라는 거니까. 골무버섯 하여튼 뒷면이 예쁜 버섯이니까 또 골무 닮았어요. 우리 옛날 그 저 어른들, 엄마들 손가락에 바느질 할 때 찔리지 마라 하는데 그런 꼭 골무 닮았어요. 골무버섯 요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뭐 귀하지도 않아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버섯이니까 한번 이제 다니시면서 이런 버섯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타 2피라고 저 모기버섯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저 재배하는 모기, 이건 이제 이름이 흑모기로 바뀌었다겠죠. 예, 흑모기.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흑모기였다. 그만큼 모든 대한민국 모든 박사님들까지 이걸 모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 저 DNA 기술 뭐 게놈 프로젝트인가 뭐 있대요. 보니까 유전자 배열하는 거, 그걸로 보니까 이제 여기에 흑모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버섯에 대해서 아직 미비하니까 이 야생 버섯 도감을 통해서라도 미미하게나마 이 버섯을 이제 많이 알려지고 정확하게 동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장PD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출발해 볼게요. 비운의 버섯을 하나 찾았어요. 왜 비운의 버섯이라 하냐면은 얘가 원래는 저 깔때기 버섯 속에 긴 종인 깔때기 버섯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라 너는 깔때기 버섯이 아니야.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회색 깔때기 하던 게 이제 깔때기 버섯 기준종에 돼가지고 그냥 깔때기 버섯 하는 거고, 얘는 굽다리 버섯 속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깔때기 버섯 속에서 아니다 걔가 혹깔때기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굽다리 버섯 속이 바뀌었는데, 요걸 혹굽다리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아마 국생종에는 이름이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혹굽다리 버섯.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용 겸 약용인데 그 저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우려내야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얘가 이제 항종양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할 때 그럴 때 좋은 약용이거든요. 이게 그 약용버섯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버섯인데 아쉽게도 많이 나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크기가 원래 크면 한 8cm 정도인데 이건 너무 커도 너무 커요. 이게 10cm인데 11cm인데 지금 크기가 많이 큰데 그래도 혹굽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버섯이 조금만 틀리면 다른 버섯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유전자 검사하고 다른 거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혹굽다리 버섯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은 보기 상당히 힘들고 이래 큰 거도 보기 힘든데 여기서 오늘 제대로 된 걸 하나 봤네요. 하여튼 얘는 비련의 버섯, 비운의 버섯, 혹굽다리 버섯이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얘는 샘플을 하나 채취해 가지고 또 가가 검사를 한번 해봐야죠. 이거 많이 따면 참 좋은데 관절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거든요. 자, 이로써 또 샘플 하나 또 완성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버섯 하나가 보이네요. 이 버섯은 한 번만 보면은 누군지 대번 뭐 알 수 있는 버섯이거든요. 일단은 여기 약간 그런데 뒷면을 보면 약간 노란색이 나요. 노란색이 나니까 이제 요게 돌버섯 속에 노란 턱 돌버섯. 요거는 턱받이가 아주 막 특이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노란 턱 돌버섯.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금 해놓은 문헌에 보면은 책에 보면 거의 다 식독 불명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날 때 저 송이 따로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보는데 꽤 많이 나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탈은 없어요. 그리고 한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의 책에 보면은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거는 이제 자기가 먹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드시지 말고 아 이런 버섯이 있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자, 턱받이가 있는데 턱받이도 좀 크고 특이하고 또 턱받이 안에 보면은 주름 처음에 감싸고 있던 주름살 그게 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란 턱 돌버섯은 문헌상에는 거의 다 못 먹는다고 돼 있으니까 식용보다가는 그냥 보고 즐기는 재미, 그 버섯 찾는 재미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턱 돌버섯 또 하나 보고 지나갑니다.